오늘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1885년의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군란을 보시겠습니다. 배경 했었죠. 90군대에 대한 차별, 벌기군만 잘해줘. 그리고 90군대는 월급 안 줘. 13개월 동안 아빠의 굴욕, 그쵸? 그래서 한 달치를 주겠다 해서 왔는데 그 한 달치마저도 겨랑 모래랑 섞여 있었다. 그래서 아빠가 오늘은 고기 쌀밥 먹자 이랬는데 월급 탁 붙는 순간 쌀과 모래가 섞여 있고 겨가 들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분노했다. 그리고 힘들었던 서울 시민들까지 가세했었죠. 전개 선해청 책임자인 민겸호를 살해했다. 그죠? 그리고 일본 공사관 습격. 그 90군인들을 월급 담당하는 선해청 책임자였죠. 민겸호를 죽이고 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그리고 별기군 교관을 살해했다. 근데 그 별기군 교관이 일본인이었죠. 그리고 민비는 충청도로 도망가서 청에게 SOS를 불렀다. 그죠? 그러는 동안 정권을 장악한 90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불러와서 재직검시켰죠. 왜? 흥선대원군은 옛 것을 누구보다 좋아해. 그래서 이영 폐지, 별기군 폐지, 통립기무함은 폐지, 그리고 나서 바로 5군영과 3군부를 부활하는 모습. 그러고 나서 민씨 일파가 청에게 SOS를 요청한다. 요때가 시작이에요. 항상 다른 나라에 뭔가 의존하는 모습. 동학 농민운동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청의 군대 파견으로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우리나라의 어떤 굴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나는지만 알면 돼. 왜? 월급 안 줘서. 그래서 선해청 책임자 죽였다. 민겸호. 그리고 신시 군인이랑 관련된 일본인 교관, 일본 공사관 습격했다. 이 정도. 그래서 결과 조선과 일본은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죠. 여기서 일본 공사관이 군대를 주둔하는 걸 허용했다. 이제 일본군도 조선으로 군대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주한일군. 그죠? 이건 경제 파트에서 다시 보겠지만 수호조교 소학으로 간행인정 50리에서 100리까지 늘리면서 일본 상인도 서울까지 진출하는 모습. 그죠? 10리에서 50리에서 100리. 100리면 서울을 넘죠. 40km니까. 그리고 3차 수신사 박영유. 죄송합니다 하고 파견했죠.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고멘나사이. 박영유. 그리고 조선이랑 청이랑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하기 전에 청나라도 군대를 주둔했다. 3,000명. 그리고 청나라 고문을 파견해서 마젠창, 마건상,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완전 간섭을 했다. 내정 간섭.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 양화진, 우리 집은 양화대교, 양화진, 서울이죠. 양화대교, 마포구 쪽. 그리고 내지통상권을 허용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투하기 시작했다. 조선, 핀란드감 폐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던 핀란드감이 폐지가 됩니다. 이거 안 중요하고 요 두 개 중요해요. 재물포조약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두 개 기억하세요. 이모군란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그런 영화도 있죠. 다음은 갑신정변을 보시겠습니다.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급진기합파는 고종의 신임으로 개혁을 실시했다. 그리고 나서 온건기합파는 민씨 정권이 이제 신임을 했죠. 그래서 청나라와 온건기합파, 일본과 급진기합파 이런 식으로 있었죠. 고종. 그런 식으로 묶여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개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구할 거냐? 이걸 가지고 급진기합파랑 온건기합파가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건기합파는 뭐라 하냐면은 멜렌도르프가 당호전을 발행하면 된다. 그거는 항평통부의 5배 되는 가치를 가진 화폐예요. 당호전. 당백전은 100배였죠. 당호전은. 그러니까 5만원권을 발행한 거예요. 만원권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급진기압파는 뭐야? 김옥균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 된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야, 내가 일본이랑 치다니까 내가 개혁할 때 필요한 돈 빌려올게. 이랬는데 실패해요. 안 빌려줘. 그래서 급진기압파의 어떤 위신이 줄었다. 한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근데 때마침 청나라랑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청푸전쟁을 벌이면서 조선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절반이 천수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꼬드기는 거야. 야, 청나라 주둔군 빠졌으니까 지금 정변 일으키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일본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전개가 됩니다. 우정총국이 개국 축하할 때 이제 불이야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고종이랑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기죠. 경우궁.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좁은 곳으로 옮겨야 적은 숫자로 입구 막기를 하기가 편하잖아요. 아무리 대군이 몰려와도 입구가 좁으면은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우궁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각을 구성했다. 그랬는데 민비가 급진기압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민비는 온건기압파 편이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을 핑계로 다시 환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랬더니 입구가 넓어지니까 바로 청나라군이 공격하면서 3일 만에 실패하고 김옥균이랑 박영현은 일본으로 도망치죠. 다시 보시면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할 때 불이야 이러면서 한 명씩 죽였다. 고관을 살해했는데 고종과 민비는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피신을 보냈다. 그랬는데 민비가 화장실을 핑계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아무튼 개화당 전부를 수립을 하고 14개조 정강을 발표했는데 민비가 화장실 핑계로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청군이 진압하면서 3일 만에 끝. 김혁균, 박영효, 서강범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죠. 필립 제이슨. 그리고 홍영식은 이때 죽어요. 우정총국 경우궁. 경운궁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4개조 정강 내용인데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켜? 아, 이모곤란 다음이겠네. 그럼 갑신정변. 그죠? 인민평등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 신분제 평등. 오호. 그리고 뭐 규장각 폐지, 해장공급 폐지,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 재정의 일원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결과 조선은 민씨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고 개화 세력은 완전 약화돼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고 아쉬워하죠. 왜? 괜히 급진기압파가 갑신정변했다가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개혁을 계속했을 텐데 1884년부터 갑오 농민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10년 동안 아무런 이렇다 할 개혁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개혁이 여기서 스탑, 일시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이러죠. 그리고 조선이랑 일본이랑은 한성조약. 그래서 배상금, 공사가 신축비용, 돈 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텐진조약. 조선이랑 이거는 조선이랑 맺은 게 아니라 청리랑 일본 사이에서 맺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조선에서 우리 둘 다 군대 빼자. 그리고 나중에 파병할 일이 생겨도 서로 통보하고 파병하자. 이게 이제 1894년에 발동을 하죠. 청일전쟁 직전에. 텐진조약. 군대를 서로 빼고 다시 투입할 때는 서로 통보하기. 그래서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혁운동이고 입헌 군주제와 신분평등을 주장했어요. 양반들이. 그쵸? 급진기압파도 양반인데 신분평등을 주장했다. 인민평등권. 한계는 뭐 토지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일본에 군사적으로 의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한계겠죠. 왜? 얘네들은 토지의 중요성을 몰라요. 어차피 땅 많으니까. 그 다음에 1885년에 국주정세. 일단 거문도 사건. 러시아가 이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조선으로 내려오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한다시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죠. 한 87년까지 먹어요. 근데 85년인 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거문도는 위치를 좀 알면 좋아요. 여기에요. 제주도랑 전라남도 사이 거문도. 그리고 조선 중립파론. 조선이 완전 바람 앞에 등불이 돼버린 거야. 아까 보시면은
위에 러시아가 견제, 청나라 있어, 일본 있어, 영국도 막 기웃거려. 거의 무슨 호랑이 굴에 던져진 고기 덩어리 마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냐? 조선을 중립화시켜야 된다. 이거를 주장한 거는 육일준과 부들러죠.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화를 건의하고 육일주는 강대국의 보장을 받는 중립화를 건의했다. 이렇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메인 수업 때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하니까 이 복습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찍어주고 다음 시간에는 1890년대로 넘어가면서 동학 농민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